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겨울이 왔고요. 지금 작년, 그러니까 이제 2024학년도 학생부 전형에 서류를 낸 학생들은 지금 면접을 기다리면서 지금 2차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자, 이제 겨울이 왔고, 우리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지금 해외고 학년으로 치면은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내년 8월 달에 또 지금 우리 국내 입시 학년으로 치면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 또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특히나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중요한 부분들을 짧게 맥락별로 주제별로 좀 간추려서 4회에 걸쳐서 강연을 좀 기획을 했고, 그 부분들을 같이 국제학교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서식,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대체서식에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문과 기반의 국제학교나 문과 기반의 자사고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의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 국제학교 해외고, 이때 검정고시도 물론 포함이 되죠. 문과 기반으로 포함이 됐을 때의 학생들의 프로젝트 내용과 이과 기반의 영재고, 과기고 학생들의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방향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의대 같은 경우는 세부 전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의대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과학 기반의 베이스가 되는, 또 하나는 인문학의 베이스가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대 MMI 면접 그 서울대나 뭐 경희대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 MMI 면접을 보면 굉장히 문과 영역에 추론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지문, 제시문 자체 본인의 프로젝트의 과정 속에서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그 창의력이라든가 깨달은 점들이 어떻게 녹여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과적인 어떤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과 베이스의 추론 논리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본인 학생들이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의 과정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입학사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에 대한 생계부 대체서식의 학종을 많이 제가 준비를 시키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윈터스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공유를 하면서 같이 보시죠. 자, 같이 보이시면 지금 제가 이번 연도 지금 겨울 윈터 한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사이에 제가 강연회를 한 4번 정도 기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엑기스를 강연회 가서의 그 모든 그 강연의 그 현장에서의 것을 다 찍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 엑기스만 좀 빨리빨리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윈터스쿨 프로그램 제1부 국제학교 해외 검정고시 생계부 대체서식의 2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이 뭐 의대가 됐던 서울권에 있는 중산권 대학을 수능 없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시 학종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 학종에서 우리가 1차 서류 100%로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것이 바로 생계부 대체서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처럼. 그럼 이 생계부 대체서식은 우리 해외고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생계부 대체서식은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거고요. 1차가 서로 100%로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 생계부 대체서식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계부 대체서식을 제대로 합격하는 방향으로 대학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일반고 학생들의 생계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갖고 알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생계부 대체서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이번 성균관대학교 생계부 대체서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2024학년도 올해 수시의 대체서식의 폼을 제가 갖고 왔고요. 전형, 수험번호, 뭐 성명 이런 것들, 생년월 같은 것들은 다 지원자가 꼼꼼히 적으셔야 됩니다. 틀리지 않게.
그 다음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는 우리가 이제 외국 소재 고등학교를 또 전학을 다니고 옮겨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꼼꼼하게 내가 언제 전학을 갔고 어느 학교를 언제 입학을 해서 전학을 했다는 것들 소재 국가 입학일 학교명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점검고시 출신자는 뭐 합격 지역 적고 합격을 적으시면 되는데 검정고시에 내신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검정고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내가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받는 그 GPA가 내신으로 취한다는 게 아니라 비인가 국제학교는 어떻든 인가화된 국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비인가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종으로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보고 그 검정고시 졸업을 해서 인증을 받고 졸업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검정고시 점수가 내신으로 취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해외고는 우리가 인가된 뭐 제주국제학교나 최대입 같은 또 해외고 인가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 학교를 졸업한 그 GPA 점수가 내신으로 취한이 되는 겁니다. 인가된 학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아침자 뉴스를 보니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의대 학교에서의 교수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찬성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의대에서의 의대 인원 정원의 확충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이 다 있을 거고 가고자 하는 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이해를 해야 된다. 뭐를? 생활기록부를. 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할 거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때까지 생기고 혹은 우리 아이가 만약 재수생이 됐다.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생기고가 들어갑니다. 이번 연도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저 권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검정고시 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지역인재 또 자사고에서 특목고에서 생기부 있는 학생들끼리 우리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은 다릅니다. 트랙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연도부터 학생부 교과전형은 재수생들이 넣을 수 없는 대학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고요. 종합전형은 아직까지는 재수생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재수생이거나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내가 일반고 이미 뭐 자사고 생기부가 마감이 된 학생들은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 대체서식을 다시 만들 수 있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최저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합격일을 졸업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검정고시를 100점 만점을 맞았다. 그러면 저하고 준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졸업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 지금 여러분들은 생기부 대체서식이나 프로젝트가 할 것도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검정고시는 100점으로 봤기 때문에 졸업을 100점 만점을 내가 지금 받았다.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졸업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단 내가 지금 총점이 98점이다, 99점이다 그러면 또 4월달, 8월달에 검정고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졸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내가 100점을 아직 안 맞았던 학생들, 100점이 안 된 학생들은 생계부 대체서식을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일반고 생계부 그 다음에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서식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활동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생계부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재수생이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3년의 기록들이 여기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생계부 대체서식에도 이 기간들이 쌓여야 합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저번에도 기사도 제가 그 컬럼도 쓰고 또 유튜브 강의도 찍고 올려드린 게 뭐냐면 2023년 4년, 재작년, 작년 뭐 이렇게 올해까지 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토플, 토익, 어학 점수 쓰지 말라는 거 벌써 10년도 더 됐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 또 생기부 대체서식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교과, 비교과에 대한 뭐 수상이라든가 이런 걸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상을 못 쓰는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서 공신력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활동 발행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인가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공신력이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삭종에서 뭐 경희대학교 뭐 의예과를 간다, 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간다 그랬을 때 검정고시나 해외 학생들만 서로 붙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생계부가 있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뭐 국제고, 또 외고,
과학, 그 다음에 우리 국제학교, 또 검정고시, 해외 학생들이 다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자사고 하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자사고에서는 인증된 학교에서 생기부를 통해서 일반고하고 다른 프로젝트, 내 전공 영역에 대한,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의대도 내가 신경정신과를 간다. 내 어떤 목표가. 그럼 거기서 신경정신과에서 내가 준비하는, 내가 분류해서 내가 중요 프로젝트라는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과학 자사고에서는 뭐 의대에 대한 반면 뭐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극히 드물지만, 하지만 강남 8학군에는 그렇게 의대에 대한 반만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자사고하고 일반고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죠. 자사고는 어쨌든 내가 약학대를 가거나 뭐 생물학과를 가거나 이렇게 실험할 수 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시고, 물론 이제 한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들이 생기부라고 하는 수상도 못 쓰고 독서도 못 쓰고 3학년 때 하는 기획 동아리도 못 해요. 자율 동아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수상도 못 쓰고 하니까 진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특이라는 거를 갖고 교과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것은 교과에 대한 것도 있고 교과에 대한 어떤 비교과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규정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 어떤 그 일반 선택 과목 수업이 아니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 시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들이 이제 운영이 많이 잘 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모멘트를 두고 선생님을 그 수업 시간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안에서 여러 명이 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물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나눠 가져서 그것이 생기부 안에 세특에 그것이 쓰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그 세특을 보면 그것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일반고나 이런 것들을 아예 할 수 없는 뭐 국제학교라든가 해외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들어가는데, 자, 아셔야 될 부분이 생기부에 어디 들어가냐? 세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활동사항 부분들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보냐? 활동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는 프로젝트는 검정고시 해고 같은 경우는 뭐 국제학교를 다녀도 국제학교에서 뭐 의대 프로젝트를 따로 해주거나,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하면서 뭐 이제 어떤 그 내신으로 받고 졸업으로 받는 건 검정고시지만, 본인이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어서 실제로 뭐 저희 검정고시 학생들 중에는 카이스트도 준비하고 서울대도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기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수능 없이 대학을 갈 때서 인서울권 대학이라든가 의대나. 근데 이것을 할 수 있고 결국 그 발행 기간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행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면, 검정고시나 뭐 해외거나 국제학교 학생들, 물론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는 검정고시를 취한다니까 이 발동 발행 기간 자체가 뭐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발행 기관에서 우선 발행을 받아야, 증빙을 받아야 전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영재고 이렇게 오는 학교들하고 과기고에서 경쟁을 해도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럼 그 공신력을 갖춘 다음에 이 활동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무엇을 하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소식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고의 생기부와 그다음에 우리 해외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 소식 같은 효력을 받으니까, 우리는 10가지의 사항들을 활동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발행 기간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요. 단 검정고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가된 국제학교는 생기부는 없어요. 생기부 대체 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가된 국제학교는 그 학교에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거기서 하는 IP를 하든 AP를 하든 했던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국제학교에서. 근데 국제학교에서는 의대를 간다면 의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지 않으니, 요 지금 IB를 하든 AP를 하든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기부처럼 그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따로 해서 이 지금 IB와 AP의 교과목과 같이 녹여내서 그것을 같이 활동 내용 속에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해외고 국제학교는 생계부가 없으니까, 생계부 대체 소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증빙을 받는 거니까, 인간의 국제학교나 해외고의 발행 기간은 그 학교가 됩니다. 그것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생계부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정말 더 깊이 있게 하시기 원하면, 제가 여태까지 의대 보냈던 일반고 학생의 생계부,
그 다음에 또 저번에 제가 새롭게 바뀐 생계부의 교육규정이 바뀌었죠. 2015년도에 했던 교육규정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생계부의 기재 유형들과 쓰면 안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 우선 제가 포커스, 이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 빨리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활동 기간과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발행 기간은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해외고 학생들, 중에서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검정고시는 무조건 발행 기간에 공신력 있는 데서 잡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나 대안학교에서 받는다. 한번 공신력이 없어진다. 왜? 경쟁은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특목고 자세고 일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가된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발행 기간을 잡아야 된다. 활동 내용이 수업에 맞게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해서 수업과 연결시켜서 활동 내용을 넣어야 된다. 왜? 그 다음에 하나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활동 기간이 그럼 수상을 못 넣는데 어떻게 발행 기간을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수상에서 그 수상에 상을 못 넣는 거지, 그 수상한 내용도 프로젝트 내용이잖아요. 그럼 프로젝트 내용이 그 내용도 있고 어쨌든 증빙처는 뭐 교육부나 뭐 과기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신력 있는 프로젝트를 해야만 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상은 못 넣으니까 수상을 넣으면 안 돼요. 하지만 활동 증빙서로 그거를 취합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아주 고급 정보를 설명해 드렸어요. 왜? 안타까운 것은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리 우리 아이가 정말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고 해도, 능력을 개발을 못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들이 나이를 먹고 이 학생들이 자꾸 한 해 뒤에 지나가면 이 학생들이 가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완전히 줄어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뭐 30이 되거나 뭐 25이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그때서야 찾아서 했다고 해도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대부분 보면 수능을 보지 않고 국내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려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되면 생활기록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쓰기 위해서는 생계부의 이해, 가장 중요한 건 세특으로 구현이 된다. 그 학교들에서는. 근데 우리는 세특이 없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게 활동 내용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의대의 프로젝트 내용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대한 양을 제가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 준비해 어떤 게 목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일일이 우리 그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균적인 것들을 빨리 하시네 굉장히 이번 연도 다음 연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좀 빨리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활동량이 50자니까 우리 생각에 50자만 적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계부의 세특은 굉장히 긴 분량을 교과목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건데, 이것도 그냥 적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과기구나 잘 돼 있는 8학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 뭐 경영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교의 어떤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업 시간에 해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과목별로 내용을 쓰니 얼마나 그 내용 자체가 발전되가 않는 그 연관성들이 보일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근데 우리 50자로 끝난다? 그게 아니라 10가지의 항목당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거든요. 이거는 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는 이제 다른 거고, 여기 보시면 작성 분량 한 개 활동당 50자 이내로 10가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쓰는 거 50자로, 여기서 이제 그 내용 뭐만 했다, 거기 이제 어떤 그 제목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A4 용지 단면 기준 20페이지 이내 제출 가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균관대학교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아직 끝나지 않은 입시에서 하나당 A4 용지 2장, 여기도 하나당 A4 용지 2장, 하나당 A4 용지 2장, 그러면 총 연번이 10개가 되니까 항목이, 그 활동이 하나당 2장에 대한 이 활동 내용들을 증빙하고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또 어떤 그 좀 얄팍하게 우리 학생 생각되는 학생이 이렇게 그럼 무조건 그냥 활동도 안 하고 뭐 했다고 돼서 발행 기간에 넣으면 거기서 만약 증빙이 나오면, 활동 증빙이 나오면 그걸로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생계부에는 내용들이 다 세특을 통해서 포진이 돼 있다. 1년, 2년, 3년에 걸친 내용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50자 내용만 대충 해서 냈다?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생기부의 생특이 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래서 공신력 있는 특히 검정고시 학생들 인가된 해외고나 국제학교는 다 인가가 돼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내 의대의 어떤 꿈을 위해서 프로젝트 뭘 했다. 수업 시간에 아이보고 AP고는 안 가르쳐 주지만 프로젝트 진행을 안 하지만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는 정말 10개를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발행할 수 있게 그 뭐 어느 학교면 어느 학교 이렇게 나오는 거 인가된 학교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가되지 않은 검정고시나 우리가 이제 비인가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대충 50자만 만들어서 내서 나중에 그것이 증빙을 받는다. 첫 번째는 이 정확한 그 내용에 내 진로에 맞는 프로젝트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그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냈을 때 증빙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문제는 뭐냐면 설사 그렇게 해서 내서 뭐 발행기관을 통해서 활동 증빙서만 만들어냈다고 해도 문제는 하나당 A4용지 2장으로 내야 하는 이 정확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제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세특의 내용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에 붙는 항목은 내용이고 여기도 생계부 대체서식에도 활동 명이 있고 기간이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내가 의대도 어떤 과를 어떤 의미로서 어떻게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와 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연구한 내용들이 생활기록부, 대체서식부, 생계부, 입학사항관들이 뽑는 기준에 맞게 그 내용들을 갖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어떤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거기에는 자, 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강으로 넘길까 하다가 설명을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응용이 되겠죠, 다음 강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제 강의도 찍은 게 이미 1년 전, 지금 아직 3월달, 이번 연도 3월달에 그 강의가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들이 지금 그 평가 기준과 항목을 굉장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고쳐서 내렸는데, 그 유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입니다. 연대, 뭐 한국외대, 중앙대, 뭐 경희대 등등등의 대학들이 동참을 했어요. 보시면 첫 번째가 이거는 다 지금 뭐 아무 대학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선도대학들, 서울권 대학들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영역에 들어가시면 평가 기준에 써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학업 영역에서 첫 번째는 내신이라고 하는 그 숫자, 우리 해외 학생들은 GPA,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정고시 점수. 근데 그 학업 영역이 그 어떤 내신과 숫자로만 치환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뭐예요? 학습 태도. 자, 세 번째가 학업 영역에서 탐구력입니다. 이 탐구력을 갖고 일반고에서 어떤 거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고에서. 자사고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 국영수사가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가 그 수업을 국어를 들으면서 신경정신과 의사에 대한 어떤 꿈을 키웠다 그러면 이 국어 시간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탐구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특으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의대를 가고 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뭐 연세대학교 무슨 뭐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이런 학생들을 보면 생계부가 그 대학에서 원하는 그 평가 항목대로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계부를 다 채웠는데 그걸 갖고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설팅이 아니라 처음부터 로드맵을 짜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목표하는 게 저기 저 학교라면 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면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뭐 의예과라면 거기가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생계부가 성장하고 하는 내용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탐구력이라는 걸 갖고 두 번째로 보면 진로 활동이에요. 이걸 진로 역량, 전공 역량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그 교과 시간에 들었던 일반 선택 과목 시간에 들었던 탐구력을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고 내가 왜 이거를 이 과목의 것을 갖고 이런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세특을 통해서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걸 갖고 진로 선택 과목 또 융합 선택 과목으로 와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나 그다음에 강남 파락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 프로젝트를 갖고 진짜 실험을 하던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그런 것들이 내 원하는 그 진로의 그 학과의 그 세부 전공에 맞게 이루어져야 돼. 성장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우리가 을 통해서 표현이 되니까 생활기록부가 있는 학생들은 뭐 발행기간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생활기록부 없으니까 검정고시 학생들은 발행기간이 필요가 있는 거고 세 번째 평가 영역이 이제 발전 가능성, 잠재력, 리더십, 소통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내가 프로젝트만 죽어라 10개열에서 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 봉사활동만 죽어라 10개열에서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발전 과정이 대학마다의 평가 요소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 블록후에는 다 그게 탐구력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 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그 진로 선택 과목의 퀄리티는 학교마다 달라요. 어쨌든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우리 학교가 나를 지원을 안 해주는 학교라고 해도 내가 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과정들을 교과목 속에 넣고 해외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과대국제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서나 이런 부분으로 학교에서는 안 했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수업 시간에 세특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그런 지금 진로 선택 과목도 없고 일반 선택 과목도 없고 우리가 단순히 GPA나 검정고시 점수로 우리가 내신은 나와요. 학습 태도, 탐구력, 진로 선택 과목도 없고 융합 선택 과목도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진로 역량, 세 번째 활동, 발전 잠재력과 리더십과 소통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2장에서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생계부 대체 서식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연번당, 하나의 활동당 성균관대학교 2개, 서울대학교 3개, 이렇게 학교마다 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의 세특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계부 대체 서식을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꼼꼼히 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에 맞춰서 만들면 똑같이 생계부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상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대학 입학하는 것들에게 나의 전공에 대한 노력들, 나의 꿈과 목표에 대한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2강에서는 그러면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의대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